네, 안녕하세요. 흑백파동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3월 22일에 열린 하나은행배 16강전 신진서 구단과 홍성지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신진서 구단이 과연 이 대국에서도 압도적인 1인자의 모습을 보여줬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진서 구단이 흑이고 홍성지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화점 소모, 양화점으로 두어갔고요. 홍성지 구단의 기풍이 또 굉장히 두텁고 침착하고 유연한 기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기풍을 가진 기사들이 보통 화점을 선호하고요. 자, 신진서 구단 3-3 들어가니까 막고 밀고 날일자로 둘 때, 자, 이제 여기서 백의 선택권은 이곳을 날일자로 두어가든지 아니면 실전처럼 3-3을 파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3-3이 들어가니까 맞고 둘 때 날일자로 두고요. 자, 여기서 붙이는 변화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홍성지 구단의 스타일상 좀 꺼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무난하게 치받고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두 칸 높은 굳힘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수로는 이제 이 우아기 쪽 소목의 한 점이 딱 남아있기 때문에 눈목자도 가능하고요. 한 칸 굳힘도 가능하고 뭐 실전처럼 두 칸 굳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예 중국식 포석을 짜듯이 벌려가는 수도 가능한데 일단 두 칸 높은 굳힘을 선택한 신진서 구단이고요. 자, 여기서 벌려둡니다. 마주보는 벽은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벌려두니까 젖히고 끊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두어가는데요. 자, 홍성지 구단은 신진서 구단의 적극성에 맞대맞 힘대 힘으로 붙으면 아무래도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바둑을 두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성지 구단 자기 스타일대로 두텁고 차분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가가니까 이제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끊고 느는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날일자를 두었을 때 홍성지 구단의 선택은 다가가는 수였는데요. 이 수로는 이곳을 하나 붙여두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한 칸 뛰면서 모양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한 형태였는데, 자, 일단 홍성지 구단의 선택은 다가가는 수였고요. 이 수의 의도는 흑이 다가왔을 때 이런 자리를 선수하면서 흑이 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또 한 번 압박을 당하게 된다면 흑돌들이 우상기 흑돌들이 약간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100칸점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흑이 잡은 100칸점과 우상기 쪽의 흑돌들을 비교한다면 우상기 쪽의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흑의 불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흑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곳을 뛰어나가는 게 정수고, 자, 붙여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홍성지 구단의 의도대로 두어 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바로 끼어가면서 이렇게 빵따냄을 주고 패 모양을 내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 이 수로는 가만히 잡아두고 백도 잡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자리 두터운 자리를 두거나 아니면 다가가는 자리도 좋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두어 갔더라도 흑이 나쁜 그런 바꿔치기가 아니었는데 신진서 구단은 그냥 백을 우변 쪽에서 확실하게 안정을 시켜주는 게 조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끼워가고 한 점을 주고 단수 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두어가는데요. 자, 백이 바로 패를 걸어가는 거는 지금 당장은 마땅한 패가 없기 때문에 두기는 힘든 장면이고요. 홍성지 구단도 패감 공작을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늘어준다면 하나 끊어두고 느는 교환까지 하고 패를 들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진서 구단도 일단은 패 한 방 때려두고요. 자, 끊을 때 이곳을 잡아둡니다. 자, 여기를 막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거는 축이 안 되죠. 이거는 백이 잡혀 있고요. 그렇다고 붙이자니 하나 늘어두고 젖히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기어가면서 살 수는 있지만 살아도 득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까지만 해두고 이곳을 때립니다. 자, 흑 입장에서도 이 패를 좀 두렵다고 이런 식으로 굴복하는 거는 바둑에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패는 버티라고 있는 게 보통은 패거든요. 그래서 굴복은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확실하게 잡아두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확실히 홍성지 구단의 그런 기풍을 볼 수 있는 수인데, 이 수로는 일단 패를 결행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자, 패를 결행하고 때릴 때 단수 치면서 패를 쓰고요. 자, 이곳을 잃을 때 하나 때려주고 늘 수밖에 없죠. 지금 마땅한 패감이 없기 때문에 때 요거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때려서 정리를 했다면 포석 단계에서는 백이 약간이나마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홍성지 구단 자기 스타일대로 다시 한번 쉬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흑은 때려내니까 여전히 뭐 패감이 있다. 이 패는 백이 버티면 된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때려내지 않고 젖혔네요. 젖히니까 이곳을 날일자로 두고요. 자, 물론 홍성지 구단이 패를 걸어가는 변화를 택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백도 두텁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어울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가가니까 이곳을 붙이고 둘 때, 자, 여기서 그냥 느는 선택을 하는데요. 이 수로는 이렇게 차단하는 수도 가능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선수를 잡은 백이 이곳 막는 자리가 굉장히 두텁죠. 자,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찜찜했던 패를 때려내던지 아니면 백의 모양을 한껏 넓혀가면서 두어도 백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홍성지 구단 이 선택은 하지 않고 일단 좌상기 쪽에서 가만히 느는 수를 선택을 하니까 다시 한번 패를 들어가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이어주고 잡을 때 단수 치는 변화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백의 돌이 흙을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흙돌들이 조금 무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아예 패를 들어가기 위해서 호구를 쳤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굉장히 큰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때리는 패감 이으면은 이제 잡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우상기 쪽이 그래도 좌상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실리고 두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패감은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 때려내니까 자, 이곳을 막는 패감을 쓰는데요. 자, 여기서 흑이 물론 받아주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 패를 계속하다 보면은 백의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다 패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일단 바꿔치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바꿔치기의 결과가 흑도 물론 빵빵 때려내긴 했지만 좌하기 쪽도 살아있던 돌이 확실하게 두텁게 잡히게 되면서 여전히 백이 한두 집가량 좋은 기분 좋은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한두 집은 그렇게 크다고 또 볼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 5대5 승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다가가는 자리 굉장히 기분 좋죠. 흑의 집을 넓히면서 상대돌을 공격하는 일석이조의 자리입니다. 자, 두어가니까 늘어서 받아두고요. 자, 이곳을 밀어가니까 젖지면서 이제 홍성지 구단의 생각은 요거는 조금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차분하게 잡아두었어도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백돌들도 약하기 때문에 굳이 반발을 할 필요가 없었던 장면이긴 한데요. 자, 하나 끊어두고 뛰어서 지키고요. 자, 때려낼 때 흑도 하변 쪽을 공격을 들어갑니다. 자, 이 수는 이제 패를 걸어오면은 백이 마땅한 패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변 쪽을 일단 선점한 흑이고요. 자, 있는 수를 두었는데 이 이은수가 살짝 완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흑도 물론 패를 굴복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백도 패를 걸어가는 자세를 나중까지 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뒷맛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뒷맛을 없애고 흑을 두텁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완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물론 아래쪽을 끊어 잡는 거는 선수로 둘 수 있지만 이 패를 예를 들어서 패를 이런 식으로 하고 해소를 한다면 아래쪽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아니라 백이 어마무시하게 두터운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패를 이어주는 교환을 하기보다 그냥
나중에 뒷맛으로 노리면서 여기를 뻗어서 확실하게 두 점을 제압하는 게 더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흑이 패를 때려내면은 하변 쪽을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싸워가는 것도 가능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흑이 예를 들어서 이곳을 막으면 그 다음에 이어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흑의 1번 수가 그렇게 지금 당장은 필요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이윤수가 살짝 완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홍성지 구단이 너무 좀 유연하게 둔 수가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흑이 잡게 돼서는 이제는 딱 아까는 백이 한두 집 정도 유리했다면 지금은 정확히 5대5의 승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쉬어갈 때 일단 입구자로 두고요. 자, 여기서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수로는 일단 붙이면은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흙이 물론 잡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끊는 뒷맛을 노려볼 수도 있는 장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붙인 수로는 가만히 뛰어가는 수가 조금 더 확실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붙인 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은 또 완착이 나왔고요. 자, 붙여가니까 좌변 쪽을 들어가고, 자, 이곳을 이제 늘면서 이 두 점을 제압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밀어두고 지키면서 두 점을 크게 제압하긴 했지만 지금 좌변 쪽에 들어온 돌을 무시하고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밀어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귀 쪽에 끊어가는 뒷맛을 노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찔러두고 둘 때 호구 치는 수는 이제 유명한 사활이죠. 하나 젖혀두고 치중을 가서 흙이 살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이었을 때 물론 자체 사활만 놓고 본다면 백이 붙이고 늘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을 끊어가고요. 둘 때 두고 둘 때 여기를 젖혀요. 굉장히 모양이 복잡하죠. 자, 물론 백이 이쪽을 두면서 확실하게 이 좌하기 쪽도 제압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자리 젖히는 뒷맛도 굉장히 받기가 까다롭고요. 흑이 이런 식으로 입구자만 두더라도 두 점을 잡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패를 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여길 늘자니 이번에는 이곳을 젖혀가든지 아니면 이곳을 늘어가면서 한 점을 제압해 버립니다. 자, 물론 백도 좌하기 쪽을 크게 제압을 하긴 했지만 원래 잡혀있던 장면에서 조금 정도 한 다여섯 집 정도 득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흑이 하변을 제압한 것과 좌변을 제압한 거에 비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다여섯 집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변화는 백이 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 장면에서 흑이 젖혀왔을 때 끊는 수는 가만히 늘기만 하더라도 늘거나 아니면 이곳을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백이 잡혀버리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젖혀서 또 패를 노려볼 수도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홍성지 구단이 실전에서 이곳을 붙여가면서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자, 들어왔던 흑 한 점을 잡기는 했지만 이 한 점보다는 뒤쪽의 실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확실히 우세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젖혀갔을 때도 끊어서 두는데 이 수가 거의 마지막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수는 아래쪽을 젖혀가고 일단 나중에 이런 끝내기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끊어 잡는 거를 노려보면서 다른 자리를 뭐 상변 쪽을 붙여가면서 조금 흙의 집을 삭감해 갔다면 여전히 뭐 백이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둘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여기를 끊어간 수가 왜 완착이 됐냐면 흙이 막 단수 쳐두고 막어가게 되면서 이거는 백이 안 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거 끊어주고 잡자니 미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백돌들이 활용의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막히게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집으로 한 두세 집가량 또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 때 백도 이제 두 점을 살려주고 살아두고 흙이 있는 장면이 되어서는 흙이 이 막은 만큼 이 돌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백도 손해를 안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막힌 만큼 손해를 봤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성지 구단으로서는 지금 당장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붙여가면서 조금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이 확실히 1인자다운 수익기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도 백이 보통은 장문 씌어서 잡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이곳을 딱 씌어가면은 막을 때 아예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이죠. 선수하고 막는다면은 백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지 구단도 일단 밀어가면서 버티는데요. 자, 물론 이 장면에서도 흑이 가만히 이어줘도 흑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밀어가면서 더 백을 괴롭히고 있고요. 홍성지 구단 마지막으로 이곳을 이제 단수 하나 쳐두고 끼워가면서 마지막 노림을 결행을 하는데요. 마지막 버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신진서 구단의 확실한 수익기가 빛났던 장면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갈 때 이곳 약점 지키고요. 자, 뭔가 상변 쪽에서 될 듯 말 듯한데 아쉽게 안 돼요. 이곳을 이어도 하나씩 수를 줄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백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빈 삼각으로 호구 치면서 버텨가지만 하나 밀어두고요. 자, 이곳을 둘 때 들여다보게 되니까 백돌이 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막는 수는 그 다음에 단수 치고 물론 패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마땅한 팩감이 없어요. 귀를 잡자고 하는 거는 때려내고 귀는 잡혀주지만 이렇게 씌워버리면 좌상기 백돌들도 잡히겠죠. 자, 좌하기 흑돌과 좌상기 상변 백돌들의 가치는 당연히 저기 상변 쪽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패는 무리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곳을 두면서 어지러운 장면을 만들지만 여기서 두어가지만 흑이 아예 늘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자, 물론 백이 지금 당장 단수 치더라도 패는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패는 낼 수가 있지만 팩감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가장 큰 팩감이 뭐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해소하고요. 때릴 때 중앙 쪽도를 오히려 공격을 해간다면 우하기 쪽이죠. 우하기 쪽은 여전히 살 수 있는 맛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돌들을 압박을 해가고 결국에 우하기 쪽을 살아두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바둑입니다. 거의 차이가 10집 이상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홍성지 구단도 패를 낼 수는 있지만 결행은 못했고요. 자, 젖혀가면서 조금 더 복잡한 변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신진서 구단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수를 정리해 가면서 불계승으로 승리를 했던 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대국 수수는 몇 수 이제 200수도 안 되게 빠르게 끝났지만 이제 바둑을 두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수익기 장면들이 나오면서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아무튼 좀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그리고 신진서 구단의 우승도 기원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